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직전 강의에서 연금이나 아니면 근로소득이 4,200만 원 넘는 그런 분들이 과연 직불금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때 3,7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요. 과연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즉 4천만 원의 소득으로 해가지고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소득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직전 강의를 꼭 들으시고요. 그때 강의하니까 어떤 분들이 많은 질문합니다. 이 직불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적용되는 소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불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때 소득 3,700만 원 미만에 적용되는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수성대학교와 영남미공대 평생교권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효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기현 김동수 박사입니다. 수업은 화요일날 수성대학교와 수요일날 영남미공대, 목요일날 경매학원에서 실전투자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요. 토요일날은 아쇼TV에서 온라인 해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매년 3, 6, 9, 12월 달에 개강해서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서 3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를 해서 PPT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 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면요. 자, 8년 작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직전 강의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조건이 농지 소유지 아니나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농지에서 직경 30km 안에 거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년 동안 농업 외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넘는 연도는 제외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이 4항과 6항 제11항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9조 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빼는 금액이 뭔가 하면 농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리고 농가 부업 소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 3,700만 원에 적용되는 것은 뭐다? 근로하고 사업소득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은 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공익직불금 받는 조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농촌, 농업, 공익기능정진, 직접 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 농촌 공익지불법인데요. 제9조에 보면요. 기본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자 해가지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기본 직접 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의 종합소득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같은 경우는 자, 1. 소득세법 제4조 1항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합소득 다음 각목의 소득을 합산한 거 돼가지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종합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직불금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소득의 총합이
결국 뭐냐? 3,700만 원 미만이 돼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농업인의 조건, 그 3,700만 원과 이 공익지불금 받는 조건 3,700만 원, 이 소득 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질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반드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뭡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꼭 할 필요 없다,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쉽지가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 제자분이신데요. 이분이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이 부모님께서 경산에 농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료 이런 것들을 매입한 이런 것도 기록 남겨놓고요. 그리고 사업자로서 사업소득 3,700만 원 미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자, 1억에 사가지고 이렇게 4억에 매도했다 치면요, 3억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약 9,40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400이니까 이 감면 받은 걸로 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내라, 당신은 농사 짓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통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제가 이 세무사한테 여러 군데 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곳에서는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요, 한 곳에서만 한번 소송을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경우는 한번 해보자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지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준비서류가 영농자재 판매 확인서, 농약, 비료, 대금 등 농비 부담 영수증, 농자 구입, 수확물 판매 관련 증거, 농작물 작황 상황, 인후보증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 왜 졌는가 하면요, 소송이 시작되니까 이분의 카드 내역을 8년 동안 다 카피해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산 농지에서 쓴 카드 내역이 얼마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결국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체 등록을 하시고 조합에 가입을 하시면 쉽게 국가에서 인정한 그 농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금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경농지 부담 감면해가지고 가소신고했다는 거죠. 근데 가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국세지원법 제47조 3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소신고 가산세 이런 것들은 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불성실 가산세 이것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증명이 안 돼가지고 소송에 져서 결국 세금을 다 토해낸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기 시작하면요, 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적용, 이것은요 공제 후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세무서에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직불금 받기 위한 소득은 종합소득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까지 다 포함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년 자경 조건, 요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입니다. 이 농가부업과 임대소득은 제외하니까 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계산해가지고 이 3,700만 원 미만 내면 되는데, 요것도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시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넘더라도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서에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불금 받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나 기타 소득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면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직불금과 양도세 받을 때 자경, 소득에 적용되는 그런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